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오케이. 자, 같이 볼까요? 순서 돌리겠지만 식좀 보죠. 그리고 밑에 보라고 공사하는 게 저기 뭐 상가가 나가가지고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그래서 며칠간은 하루 종일 나지 않을까. 근데 부수고 뭐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법지문이에요. 법지문인데 역시나 경제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할 만한 그런 지문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는데 심지어 5문제나 나왔죠. 천천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써줍니다.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도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항상 이런 표지어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표지어들을 잘 봐줘야 돼요. 뭐뭐 하기 때문에 결함 상품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함 상품 발생의 원인이 뭐로 제시되어 있는 거야? 대량 생산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으로 인해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때문에랑 이에 따라 이런 표지어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뭐 지문을 읽으면서 때문에나 이에 따라를 뭐 굳이 쌤은 뭐 밑줄을 치거나 풀 때 동그라미를 하라던가 네모를 하라던가 이런 건 잘 안 시키거든요. 내가 다만 시키는 것은 역접에 세모를 치라 이 정도만 시키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렇게 표시를 했고 아니면 여기에 따라 강조를 해서 봤다면 자신이 인문학을 읽는데 좀 더 소질이 있구나, 자기가 좀 더 능력이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안 했다고 안 봤다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보고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의 밑줄. 자 계속 보통의 법지문에 대해서 푸는 팁을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항상 상당히 어렵다 또는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어렵다 또는 어려움이 있다 또는 구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법에서는 이게 뭐를 얘기해 줄 거냐면요, 제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제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또는 뭐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도와준다라는 게 보통 제정 목적으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간접 제시냐? 어렵기 때문에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어렵다 그 앞에 있는 뭐 사건이나 아니면 뭐 민원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제정 목적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갑시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밑줄.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밑줄. 바로 나왔죠. 뭐죠?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제정의 목적이죠. 제정 목적이죠.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법 하나 말하잖아요. 법지문에서 법 하나 나오는 순간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뭐 철학 같은 경우에 또 화학 뭐 과학에서 특히나 화학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이론을 얘기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있는데 법은 그런 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밑에 갑니다. 돼 있죠. 제조물 법은에 네모를 쳐줍니다. 제조물 책임법 말고요. 법은 할 때 네모를 쳐줘요. 요 또한 뭘 알려주냐면 당연히 법률에 대한 기본 설명을 알려줘요. 진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를 강제하는 규제하는 이런 법률이다라고 하면서 법률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설명을 말해주는 표지어입니다.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의 밑줄 하나 쳐줍니다. 왜 밑줄을 치느냐? 보통의 법과는 다르죠. 보통의 법과는 달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하거든요. 보통의 법들은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벌을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법들인데 이거랑 차이가 있다고요. 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밑줄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나중에 뭐 대하여까지 써놓고 뒤에 제조업자에서 뭐 유통업자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아예 국가가라고 바꾼다던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앞에만 쭉 읽다 보면은 또 맞는 말 하시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맞는 걸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가, 특히 법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의 동그라미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의 밑줄 제조물에 뭐가 나오죠? 정의가 나옵니다. 제조물에 정의가 나오죠.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세모 역접에 세모 치는 거 그러나 하지만이라도 뭐 그런 데는 상황을 제시하기도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나 하지만은 무조건 100% 역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모를 치워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미가공, 농수, 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 밑줄. 그리고 근처에 하나 쓰세요. 법 지문에서는 예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법 지문에서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 법은 예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형법을 보더라도 한 4가지 정도 큰 범위 내에서 분명히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는데도 들어오세요. 상해를 입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게 조각 사유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 법을 정치와 법 이런 걸 하다 보면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처럼 법은 당연하게도 예외가 문제로 돼요. 원칙은 당연해요. 원칙은 그냥 싹 다 처벌한다요. 원칙은 싹 다 처벌한다는데 싹 다 처벌하면 법이 사람들을 거의 죽이겠죠. 법이 사람들을 눌러서 못 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예외를 만드는데 항상 법지문에서는 이런 예외를 언급을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사례로 나오거나 사례로 내주거나 또는 그냥 예외 사항이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수, 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농부야.
나는 쌀을 잘 만들어서 냈어. 쌀 보통 모내기 5월에 해가지고 거의 10월 말, 10월 추석쯤에 추수를 하잖아요. 열심히 키워서 냈어. 근데 유통업자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쌀을 다 썩혀서 낸 거야. 그래서 배탈이 났어. 근데 내가 유통업자한테 넘기고 나서 창고에 맨날 가서 내 쌀들 잘 있나 쳐다보나요? 내 쌀들 잘 있나 하면서 막 우리 쌀 목소리만 좀 들려주세요 하면서 막 쳐다보나요? 아니죠. 그냥 주고 나서 나는 그 대금 받고 열심히 먹고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역 왜 농부 이름 써져 있잖아요 요즘에. 어디 농협에서 뭐 이거 했다고 써져 있거든 쌀을 사면. 그래서 어느 지방에 쌀을 먹었더니 내가 뭐 배탈이 났다 뭐 지구인 전체가 배탈이 났다 이런 건 진짜 큰 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간 거야. 근데 자 유통업자 창고를 털까요? 아니면 농부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뭐 넣고 키웠어라고 물어볼 거야. 이름 써져 있는 놈한테 가는 거예요. 이름 써져 있는 놈한테 가서 농부한테 너 이거 쌀 뭐 넣고 키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책임법 뭐였죠?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밭에서 뭐 나가지고 키웠는데 썩었다고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면 유통업자는 나 몰라라 하겠죠. 창고 관리 왜 해? 어차피 내가 잘못해가지고 썩어서 배상을 해주게 되더라도 나는 돈 야금 먹고 어차피 저 농부님이 배상해 줄 텐데. 그죠?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차 농수 축산물 그러니까 자연에서 바로 왔을 때는 제조업자가 사실 제조업자를 하기에도 좀 뭐하죠? 제조업자는 자연이 아닌가? 자 그래서 걔네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의 동그라미 제조업자의 동그라미 치고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이 업자가 일업자예요. 자신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그럼 밑줄은 쳐줄 거 없고, 자 오히려 뒤에 밑줄을 칩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의 밑줄.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의 밑줄. 자, 법은 제정을 할 때 구멍이 없어야 돼요. 법을 악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멍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제조업자만 책임을 지게 해둔다면요. 제조업자만 책임을 지게 해둔다면 제조업자가 숨으면 돼요. 제조업자가 뭐 외국에 가서 숨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 명의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업체 뭐 해가지고 그냥 왜 중국에 뭐 회사 아무거나 세워가지고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자가 숨을 수 있어요. 자, 제조업자가 숨으면 아무한테도 보상을 못 받게 되죠. 제조업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공급업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디서 샀어요? 나 이거 어디 통해서 받았어요? 나 이거 뭐 쿠팡에서 샀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급업자도 해당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함의 유형에는 동그라미 1번 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동그라미 2번 설계상의 결함. 동그라미 3번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요거에 동그라미 번호를 좀 붙여줍시다. 자 그리고 갑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은 할 때 제조상의 결함의 네모. 자,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요 요구를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의 밑줄
자,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그러니까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건 왜 옛날에 쌩얼일 때는 많이 했는데 뭐 조립 않고 뜯어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걸 초등학교 때 애들이 꼭 한 번씩은 해보더라고. 그런 거 공정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야. 공장에 가보니까 공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 이렇게 뾰족하게 잘못 튀어나가서 기계가 잘라서 마감이 돼가지고 뭐 어떤 아이가 손을 다쳤다.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자한테 사실상 너가 공정을 잘못해서 아니면은 뭐 고의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조립하고 이러고 만드는 거 기계 점검도 다 했고 수리도 다 했는데 뾰족하게 잘렸다라는 건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기계 뭐 기계가 그냥 그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제조 또는 가공이 뾰족하게 됐을 뿐이에요. 그런 거는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좀 그렇죠. 갑자기 너 왜 기계 그거 뾰족한 거 안 봤냐면서 구속시킬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배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귀찮아서 안전한 거 다 때려치우고 안전장치 풀고 만들었는데 다쳤어요. 그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책임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로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제조상의 결함은 그래서 제조물이 원리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된 거 조건은 뭐? 가공상의 주의 의무, 제조상의 주의 의무는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요. 자, 봅시다. 설계상의 결함도 네모.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의 밑줄. 그 합리적 설계였다면 안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 표시상의 결함 메모. 자, 표시상의 결함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닌데 미국 가면은 완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뭐 별거 다 써 있어요. 왜 우리도 저기 뭐 샴푸 뒷면이나 락스 뒷면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절대로 먹지 말래. 네가 성인이라도 먹지 말래.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내가 집에 먹을 건 없는데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프다고 욕실 들어가서 입에 엘라스틴 착착착착 짜놓나요? 속이 부드러워지겠죠 참. 그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안 한다고. 저기 탑반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오늘 아침에 아침 대신 샴푸 먹고 온 사람 있어? 그러면은 저 쌤 개소리 한다 그런다고요. 왜? 상식적으로 아무도 안 먹으니까요. 근데 그걸 안 써놨을 때 문제가 돼요. 안 써놨을 때 문제가 돼요. 왜? 먹지 말라고 안 써놨으면 먹는 놈이 있다고요. 먹지 말라고 안 써놨으면 먹었으면 이제 제조업자는 말 그대로 조지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별이 별군데 먹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별이 별군데 먹지 말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밑에 이디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컵홀더 보면요, 뜨거우니 주의하세요 써져 있어요. 아니 뜨거우니까 컵홀더 끼겠지. 상식적으로 뜨거우니까 컵홀더 끼겠지, 그지? 근데 뜨거우니 주의하래. 왜? 주의하라고 안 써놓으면 소송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상의 결함은 뭐다?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 경고 문제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뭐 특히나 농촌에 살면은 온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창고 가보면 온데 해골 다다다다다 그려져 있어요.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런 것들도 다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배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의 세모,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오징어 땅콩을 깨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라는 걸 오징어 땅콩과 내 이가 부러진 거의 상관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억 상대로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 밑줄.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 자, 통상적인 방법. 자,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이 없어요. 오징어 땅콩을 먹다 이빨이 깨졌다. 이걸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얘가 그 유튜브 도전을 한다고 앞니 이거 입 담은 상태에서 오징어 땅콩 이렇게 한 300개씩 때리다가 이빨이 나간 거야. 그거 들으면 복관이 뭐라 하겠어? 너 돌았냐 하겠지. 너 돌았냐? 그거 하고 이 안 깨지길 바란 거냐 하겠지. 그럼 이건 통상적인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뭐 초등학생 애기 이런 애들이 그냥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과자를 먹으면 통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녹화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개짓거리만 하면 된다 소리. 이상한 짓거리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뭐 요즘 조회수에 미쳐가지고 뭐 헛짓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또 욕심을 내서 시를 뽑아왔지만 절대로 못하겠네요. 이런 실수 두 번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 두 번 반복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밑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인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인지 아니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인지. 우리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가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 이 다음만 보고 바로 뒤에 걸 거예요. 사람 버릇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그냥 쓱 보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인지 다음 조건 모두 만족인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쵸. 제조업자가 그럼 뭐 결함이 있는 걸로 치고 얘가 그냥 먹다가 다쳤어. 그럼 무조건 배상해줘야 되면 좀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방도는 몇 개 파놔야죠. 봅시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자, 내가 만들긴 했어요. 뭔가 만들긴 했어. 내가 회사야, 뭐 제조업자야, 뭔가 만들긴 했어. 근데 공급하려고 보니까 좀 보류를 해둔 거야. 안전점검 좀 더 해야겠다라고 보류를 해둔 거야. 근데 내 직원이 야 이거 개 혁신적이다 하면서 내다가 갖다 썼어요. 그러면 그거 쓰다가 다쳤어요. 내가 물어줘야 됩니까? 내가 물어줘야 될까요? 직원이 이거 너무 혁신적인데 내가 한 일주일 빨리 써야지 하면서 공급도 안 켰는데 공급도 안 했는데 갖다 썼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니죠, 그죠? 적어도 내 잘못은 아닌 거. 뭐 또 봅시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늘 써왔던 게 위험하다는 게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한 뭐 60, 70년대에 나온 전자제품이 있다 칩시다. 그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거기에 뭐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을 쓴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손자 보고 있는 분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돈 내나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들 때 몰랐으면 어떻게 돈 내라 그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면 면할 수 있다. 자,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자, 뭐
몇 가지 그거 중에는 법적으로 요렇게 요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법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통과도 하고 뭐 특허도 등록하고 이렇게 했어요. 통과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법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쳐 나가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까? 법 안 지키면 못 팔아요. 법을 안 지키면 팔 수 없는데 내가 그 법 지켰다고 해서 물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뭐 내가 뭐 자동차 어디 부분에 다쳤어. 자동차 어디 부분에 다쳤는데 그 부분에 되게 날카로웠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우리 뭐 문짝 만드는데 문짝에 다쳤으면 문짝 만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모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막 어디에 찍힌 거야. 야, 이거 문짝에 사람 한 3명은 매이겠는데 이 말을 뱉은 거야. 그럼 고쳤어야지. 그지? 문짝에 사람 3명 매이겠는데 내기할래?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건 책임을 져야죠. 그죠? 알면서도. 이 알면서도는 인지하다 의미겠죠. 그죠?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짝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으면 베이지 안 베이지 않은데 한 번도 안 열고 차례 낸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밑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약간 우울해요 라고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있어요? 정신이 안 들어있어요. 그죠? 내가 좀 이걸 쓰다 보니까 약간 우울해졌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돈으로 치료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이 안 들어있다는 거. 자,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한테 구제,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 밑줄. 이게 뭐냐면요, 뭐 우리 뭐 기타 500 하나를 사더라도 결함이 있으면 판매처에서 바꿔준다 그래요. 샀던 데 가면 바꿔준다 그래요. 이게 유통업자나 판매업자한테 구제받는 거예요.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에 다쳤을 경우, 하필 예시가 학원의 예시 중에 녹즙기죠.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녹즙기 회사한테 배상받고요. 불량품인 녹즙기는 산대 가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냥 제조 목적이랑 조건이 어떻게 만족이 되는지 이런 것만 잡고 가도요. 이런 것만 잡고는 표지어만 잘 보면 법지문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이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2번이죠. 그치? 니은은 그냥 니은은 그냥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함을 해결할 방안은 왜 우리가 찾아요? 그치? 자, 그리고 리을은 기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은 기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한이 아닌 거야. 기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한이 아닌 거면 훨씬 더 어려운 거 되겠죠. 그지? 그렇게 되는 건 고, 2, 3. 뜻해야 보고 있니? 자, 고, 2, 3 요런 가가지고 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뭐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뭐 되는데 결국 개폐 버튼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답은 2번이죠. 왜? 뭐 주전자 환불은 산 데서 받아야죠. 그치? 내가 뭐 주전자를 사는데 테팔 주전자를 샀다고 해서 테팔에 계좌이체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샀으면 이마트 가서 환불 받아야죠. 그건.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에 리콜 제도인데요. 이렇게 보기 있는 문제치고 굉장히 쉽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왜? 자, 리콜은 자, 너 다쳤네? 그래? 우리 거 가져와. 리콜. 너 다음 다쳤구나. 가져와. 리콜.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 생산된 요거 쓰고 있는 사람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결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손해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도 리콜은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왔을 때 하는 게 맞는 거고. 자, 4번 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복숭아 통조림은 당연히 제조물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야 어디서 통조림을 샀는데 다쳤대. 넌 근데 그게 네 복숭아래. 네 복숭아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억울해 뒤지죠. 그지? 억울해 죽어요. 내가 복숭아를 어디다 판지 알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죠. 자, 5번은 문맥상입니다.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거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됩니다. 인지하다였으니까 2번이 되겠죠. 그죠? 인지하다였으니까 2번이 됩니다. 자, 뒤에 것도 역시나 기출이니까요. 뭐 풀어보시고 저번에 내가 단톡에 답을 올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단톡에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했습니다.